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4월 12일 토요일 방송하겠습니다. 민주당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99.9%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99.9%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또한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오늘 칼럼니스트,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고든창 칼럼니스트가 이 폭스뉴스의 오피니언 난에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부정선거로 얼룩졌고 다음 대선에서, 다시 말하면 6.3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99%이며 한국 선관위는 오염된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Anti-American Leftist could turn South Korea into the next Venezuela. 반미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바꿀 것이다. 엄살 떠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좌파가 집권을 하면은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한미동맹은 해체될 것이고, 둘째 안보 기반은 무너질 것이고, 세 번째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 파트너로, 안보 파트너로, 경제 파트너로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 속에 숨은 뜻은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기대하는 답은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미국과, 이게 아니야. 그 진짜 트럼프가 강력히 원하는 답은 뭐냐? 중국과 손절을 하고 종중 친북 국가가 아닌 대등한 한미동맹을 끌고 가는,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는 친미국가로 우리는 하나가 되겠다. 이 답을, 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답을 원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승리한 이유는 마가라는 엄청난 캐치프레이즈, Make Again Great America, 이 캐치프레이즈도 있지만 이 캐치프레이즈보다도 더 근본적인 트럼프를 승리하게 한 이유는 뭐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진 것을 트럼프는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고, 지난 4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4년 동안 끈질기게 한 일이 뭐냐? 4년 동안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함께 부정선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관련하는 한은 미국 국내의 선거뿐만 아니라 이 부정선거에는 중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들에 대한 팔로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의 아주 극소수, 아주 적은 부분의 정보로 한국 쪽에 대통령 개헌 후에 줄기차게 한 일간지가, 스카이데일리가 다루어오던 문제입니다. 그것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지만, 그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게 아직까지 속 시원한 답이 기다려라, 뭔가 빵 터질 거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블랙 오퍼레이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솔직하게 미국 쪽에서 어떻게 다루고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으며, 과연 미국이 이번 대한민국 대선에 그들이 가진 정보력과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이 부정선거의 시스템을 제대로 한국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데 영향력을 행사해 줄지는 기대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동이 되고 국내 선거 시스템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길게 설명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힘의 권성동, 권영세,
제가 볼 때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보수 우파를 붕괴시키는데 원흉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이 대선을 끌어줄 것을 박수로서 추인하고 지도부로 모시고 가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거기에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왜냐? 권성동, 권영세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부정선거는 없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부정선거 들고 나오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국힘은 부정선거를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의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 몇몇 의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심을 받아서 지금 윤의게인이라는 정신으로 나오는데 윤심의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가 뭡니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게 그냥 투표 한 장으로 끝난 아니에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가장 강력한 주권이 투표권입니다. 이게 처절하게 침해당하고 상해 입고 있는 이 자체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암적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밝히려고 사실은 국회에 동원된 군인들 숫자보다도 선관위에 보낸 숫자가 더 많습니다. 군인들이.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8명 재판관 중에 7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참새한테 방앗간을 맡긴 거랑 똑같은 꼬라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판에 가서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며칠 전에도. 변희재 유튜브를 보니까 4월 1일자로 나온 헌법재판소에 소위 말하는 비문이죠. 비공개문. 비문에는 3월 28일자로 5대3으로 탄핵을 기각하는 거로 정해진 그 내부 비문이 변희재 유튜브에서 올려졌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바뀌어졌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아들의 결혼식에 정형식에 아들의 결혼식에 뭐가 좀 호화 결혼식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에는 제일 큰 게 뭐가 개입이 됩니까? 세상을 가장 부패하게 하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3심에서 뭔가 결론을 내줄 거다. 저 얘기했습니다. 조희대한테 기대 걸지 마라. 조희대가 뭘 해줄 인물이라면은 대통령을 서부지방법원이 법을 만들면서까지 형사법 110조를 예외조항으로 만들면서까지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그 영장을 발부해준 재판관을 처벌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리고 서부지법에 달려든 난동한 이 젊은이들 그리고 멀쩡한 직장을 가진 의사, 교수 58명이 깜빵했습니다. 조희대는 거기에 대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흘러갑니다마는 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회유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파워라면 대법원장도 회유시킬 수 있습니다. 뭐 보수 유튜버들 중에는 뭐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재판을 빨리 추진시키기 위해서 소송 자료를 들고 직접 의원회관까지 찾아가서 전달하고 사실이죠. 거기까지예요. 검찰이 선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이만큼 썩었습니다. 이만큼 모든 게 다 부정입니다. 부정한 세상입니다. 이걸 고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 윤 대통령의 계엄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계엄이라 보지 않고 지금 국힘에서는 윤 잘라내기 위해서 윤 흔적 지우는 것으로 이 대선 주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쟁해야 될 건 뭐냐? 민주당이 획책하는, 민주당과 선관위가 같이 손잡고 획책하는 이 거대한 부정, 선거의 좌파 카르텔을 1심 단결해서 이번에는 척결하자라는 목소리는 한 사람도 없어요. 후보 중에는. 사전선거가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는 지금 사전선거 문제될 거 없다는 겁니다. 잘해보십시오. 다른 분들도 비슷한 얘기 할 겁니다. 선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에서도 99% 이겼다. 미국이 볼 때도 99%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데 국힘만 그들이 99% 이겼다고 하는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가 가능하고 그들과 손을 잡아주는 선거 카르텔이 있기 때문이고 미국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99% 부정선거가 되고 대한민국은 제2의 이재명이 집권하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거라고 하는데 국힘은 안에서 자기들끼리 찌르고 뽑고 싸우고 하면서 가장 큰 거대 담론 하나로 의견을 똑같이 묵질 이론이 다르고 다소의 이념 간의 차이가 그 스탠스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야 될 게 뭐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계엄을 그 이유 때문에 계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파헤쳐야 된다는 게 바로 윤어게인이에요. 그게 바로 윤어게인입니다. 제가 같은 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말이 옳을 거다. 미국 말이 옳을 거다. 그 둘을 부정하는 국힘은 틀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떤 특정 개인 후보에 대한 무슨 반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당 자체가 지금 국힘이라는 당 자체가 부정선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정선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선거는 결론이 났습니다. 송명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